기재부 입장에서는 거의 원천적 불가능이다. 기본소득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이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지금은 불가능이다.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하자고 하는 기본소득은 1년에 지금 당장에 50만 원 준다. 그럼 한 달에 한 4만 원 정도 주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근데 월 4만 원씩을 주려면 26조 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에 전체적으로 무슨 도움이 되는데, 이게 국가 지도자로서 이게 해야 될 역할인가. 이 논쟁이 이재명 지사에게 유리할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끝장입니다. 설 지나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건 이 기본소득과 관련된 논쟁이 조금 더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총리에 이어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논쟁에 가세해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전선 자체가 이재명 대 다른 주자, 이러한 식의 전선이 형성되는, 뭐 이재명 지사로서는 정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나쁘지 않은 형국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이 문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김경진 전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쨌든 정책적인 전선 자체가 굉장히 첨예하게 이재명 지사의 이 기본소득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도 기사를 한번 봤더니 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집에서 로봇팔이 만들어 튀겨내는 치킨하고 사람이 만들어내는 치킨하고 속도를 재봤더니 한 3.5배 차이로 로봇이 더 많이 만들어내더라. 근데 그 로봇 1년 동안 뭐 설치하고 뭐 유지비 해서 가령 한 1,000만 원 정도나 2,000만 원 정도라면 연간 그 정도면 할 수 있다. 당연히 사람 쓰지 않고 로봇팔 쓰지 않겠어요,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고용의 위치가 계속해서 자동화, 그다음에 로봇,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인간의 기본소득의 의제는 언젠가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문제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보면. 근데 문제는 그게 과연 언제냐. 그러면 이재명 지사는 그게 지금이냐? 지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당장에 뭐 한 달에 5만 원 줄 수도 있고 한 달에 8만 원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 1년에 50만 원 줄 수도 있고 1년에 100만 원 줄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거의 원천적 불가능이다. 이렇게 너무 돈이 많이 든다. 너무 돈이 많이 든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부채 증가 속도가 대단한데. 이 증가 속도가 아마 거의 세계 최고로 유사이래로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국가 부채가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거의 건강보험 재정 같은 경우도 별도 회계를 통해서 하는 건데 거기도 지금 거의 거덜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예산으로 지금 재정으로 집어넣어줘야 되는 상황들 아니겠어요, 보면. 그래서 현재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만들어낸 보편적인 여러 가지 형태의 복지 수준의 업그레이드, 그다음에 건강보험이나 이런 사회 안전망의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재정이 지출해야 되는 어떤 이 증가가 계속해서 가고, 반면에 세원의 어떤 전체적인 수는 좀 줄어가는 이런 상황들이고, 그러면서 이게 지금도 감당이 안 되는데 이런 보편적인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뭐 이렇게 이제 보통 지금 이제 이낙연 대표나 정세균 총리가 얘기하는 맥락이 사실 다 기재부 그런 맥락들이에요. 거죠, 그죠? 비슷한 맥락이죠. 언젠간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재정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거죠. 사실은 김종인 대표도 얼마 전에 그 당의 이제 당 강령을 만들어내면서 기본소득 하겠다 그랬지만 사실은 지금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상황들 아니겠어요, 보면. 그래서 대체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경영에 식견이 있는 사람들은 기본소득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이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지금은 불가능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하자고 하는 기본소득은 아니 이게 1년에 지금 당장에 50만 원 준다. 그럼 한 달에 한 4만 원 정도 주는 거 아니에요, 보면. 한 달에 1인당 4만 원, 월 4만 원을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근데 월 4만 원씩을 주려면 26조 원이 필요하고, 월 8만 원씩 1인당 전 국민에게 주려면 우리 국가 재정 예산의 10분의 1은 51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게 8만 원씩 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8만 원씩 주는데 그 51조를 이렇게 8만 원씩 주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산업 구조 조정 또는 특정한 어떤 이
국가적인 어떤 아젠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데 쓴다고 했을 때는 이 51조가 대단히 유용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네. 1인당 그냥 8만 원씩 나눠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을 줘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내실로 들어가 보면 1인당 8만 원 그렇게 해서 국가를 그냥 쌈짓돈 나눠서 국민들 호주머니에 찔러주어서 그래서 대한민국에 전체적으로 무슨 도움이 되는데 이게 국가 지도자로서 이게 해야 될 역할인가. 예.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따라붙는 포퓰리스트 이런 것과 딱 맞닥뜨리는 점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 지사도 이 기본소득과 관련된 논쟁을 최근에는 오히려 살짝 이제 피하려고 하는 느낌도 들어요, 보면. 뭐 그래서 그런지 이제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구체적인 그 돈을 51조면 51조, 26조면 26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달하겠다는 건지 그런 걸 다 내놔라 지금 뭐 이렇게 조달도 논쟁을 더 해보자 막 이런 그렇죠. 식으로 가는. 그러니까 조달도 사실은 불가능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세율이 이게 법인세도 뭐 몇 억 이상 수익 내는 이상은 굉장히 고수익 지금 고세율로 지금 돼 있잖아요. 개인으로 보면 연간 수익이 뭐 이렇게 네. 몇 억 이상 같은 경우 굉장히 고수율 그 북유럽식으로 굉장히 세율이 높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보면 그러면 세금을 도대체 어디서 더 거둘 수 있겠어요? 증세와도 이제 또 연결되는 그렇죠. 문제가 기본적으로 이게 나오고. 증세를 해야 되고 아니면 한국의 경제가 옛날 우리 80년대 중반처럼 경제가 그냥 1년에 한 5%에서 10%씩 그냥 불처럼 폭발적으로 성장해 갈 때는 이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죠. 근데 오히려 지금 현재 활동 가능한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저출산에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복지비용, 의료비용은 점차 지금 증가되고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취업 가능한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경제적인 활력은 이렇게 줄어들어 가고 있는데 물론 대한민국의 삼성이라든지 몇몇 기업들이 어떤 혁신적인 제품이라든지 뭐 해서 거기서 또 법인을 통한 뭐 이렇게 수출을 통해서 세수가 어느 정도 뒷받침되긴 하지만 그게 그 모든 것을 좌우할 정도로 포션이 지금 크지는 않거든요, 보면. 그래서 지금 현재의 구조로는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월 8만 원 주는 것도 50조 더 걷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그리고 지금 심지어 부채도 지금 1년에 100조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 아니겠어요, 보면. 네. 그래서 굉장히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는 월 8만 원 받아봐야 아무 실익도 없고 그 돈을 모아서 만약에 모을 수만 있다면 그 세수를 모을 수만 있다면 모아서 차라리 딴 데 쓴다면 대한민국 국가 발전을 위해서 훨씬 더 좋은 데 쓸 수 있고 네. 그래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주장이 지금 현재로서는 허구다라는 느낌을 국민들이 분명히 인식할 것이기 때문에 볼 때는 이 논쟁이 이재명 지사에게 유리할 것 같지는 않아요. 길게 봤을 때. 네. 이재명 지사가 그러니까 국민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네. 나름의 분명한 개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됐을 때 저 사람은 자기 신념과 자기 방향이 있다. 네. 확실하다. 누구한테 끌려가지 않겠다. 이런 점 때문에 좋아하는데 그런데 이 기본소득 논쟁은 그거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확 하고 올라가다가 이렇게 거품이 꺼져가는 건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과 그를 지지하는 이 친문 세력들과 함께 거기에 업혀가려고 하는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동조화가 돼버렸어요. 네. 그러면서 이게 빠졌고 그 동조화의 가장 핵심은 지난번에 이제 윤석열 추미애로 대리되는 어떤 법무검찰 싸움의 흐름 속에서 그냥 국민들의 보편적인 상식하고 상관없이 그냥 이게 추미애 쪽을 손들면서 지금 그랬던 과정들인 것 같고요. 이제 그런 흐름들인데 이제 이재명 지사도 다만 몇 가지 업적은 있어요. 강렬하기 때문에. 가령 경기도 내에 보면 이런저런 계곡들 말끔히 말끔히. 근데 사실은 정치인 입장에서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그 사람들이 선거 때 NT로 돌아서서 이재명 낙선 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 편치 않은 일이거든요, 보면. 근데 어쨌든 해냈잖아요, 보면. 그런 저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추진력은 분명히 있어 보이긴 한데 이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통상적인 상식하고는 좀 많이 떨어지고 전문가들도 대부분 지금으로서는 노라고 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뭐 본인으로서는 뭐 출구 전략을 좀 이 지사로서는 생각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지금 나오는 거 봐서는 어쨌든 이 지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어떤 정책적인 소신을 굽히지 않겠다라고 오히려 지금 강하게 이렇게 맞받아치면서 지난번에 이낙연 대표에게는 이른바 사대주의적 열패의식에 사로잡힌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 이제 비판한 걸로 봐서는 쉽게 뭐 이걸 또 걷어들일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민들의 표심이나 지지 심리가 또 그렇게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냉철하게 이게 로직을 가지고 예, 보지는 않는 것 예, 같아요. 예, 보면. 예. 논리적인 뭐 그런 거랑은 네. 또 지지하는 거랑은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또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의제 그대로 아마 가지고 가지 않을까 싶고 계속 대선- 가지고 가도 이재명 지사로서는 그렇게 네. 손해볼 그런 정책은 아니다라고 판단할 것이다. 그렇죠. 대선 과정에서도 조금 뭐 깨진다고 하더라도 이거 장기 의제다라고 가면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나의 정책적인 이게 뭐, 소신이다. 네, 네, 목표다. 현재 당장은 네.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건 내 소신이다. 이렇게 계속 가지고 갈 것이다. 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또 20년 후가 됐건 30년 후가 됐건 언젠가는 해야 될 부분이라는 점은 또 다들 동의하는 문제긴 하니까. 네. 이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이 기본소득 논쟁. 어쨌든 갑론을박이 있고 지금 뭐 김경진 전 의원의 진단대로 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라는 비판도 상당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프레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 기본소득은 이재명 표 약간 이렇게 되는 이 부분은 상당히 이 긴 측면에서 봤을 때 이재명 지사에게 정치적으로 그렇게 꼭 나쁘지만은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과연 이 논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합니다.